아이패드 미니 6세대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미니 6세대와 5세대를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디자인을 살펴보면 홈 버튼이 없어진 풀 디스플레이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단과 하단의 베젤이 크게 줄어들면서 한눈에 보더라도 신형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지문인식 버튼은 전원 버튼으로 옮겨갔고요. 상단에는 새롭게 마그네틱 단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충전 단자도 C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단과 하단에 각각의 스피커가 생기면서 이제는 진정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기도 소폭 변화가 되었는데요. 가로는 134.8mm로 동일하고 세로의 길이는 약 7.8mm로 줄어들었습니다. 무게도 약 15.2g 더 가벼워졌습니다. 두께는 미니 6세대가 0.2mm 더 두꺼워졌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 세로의 길이는 줄어든 것이 많이 체감이 되었고 무게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께의 경우 0.2mm로 미묘한 변화처럼 보였지만 한 손으로 잡았을 때 미니 5세대보다 더 두껍게 느껴졌는데요. 아무래도 각진 형태로 손에 가득 차게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체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로의 길이가 더 줄어들었지만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7.8인치에서 8.2인치로 더 커졌습니다. 상단과 하단 베젤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측면 부분은 오히려 더 두꺼워졌다는 것입니다. 상하 좌우 베젤을 모두 균일하게 디자인했기 때문인데요. 아이패드 프로의 베젤과 비교를 해보면 놀랍게도 베젤의 두께가 동일합니다. 크기는 더 작은데 말이죠. 미니라는 이름에 맞게 베젤도 그만큼 줄여서 나왔으면 더욱 드라마틱한 작은 태블릿이 되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언뜻 보면 신형 같지만 또 구형스러운 느낌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줄어들었고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커졌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저의 기대치가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넓어지면서 화면 비율도 바뀌었는데요. 기존 미니 5세대는 4:3 비율로 상하단에 렛터박스가 넓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미니 6세대는 16대 10.5 비율로 영상을 시청하기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와 6세대를 나란히 놓고 영상을 재생해보니까 확실히 차이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요. 스펙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다만 같은 LCD 패널인데 테두리 부분을 어떻게 가공했느냐의 차이인데요. 미니 6세대의 모서리는 라운드 형태로 옵선으로 처리가 되었고 미니 5세대는 그냥 찐 모습이죠. 따라서 영상을 시청할 때 디스플레이의 퀄리티 차이는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는 화면 비율이 달라져서 렛터박스가 조금 더 작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유독 젤리 스크롤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요. 젤리 스크롤은 화면을 스크롤할 때 좌우가 다르게 움직여서 마치 출렁이는 듯 보이는 증상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 120Hz로 더 높은 주사율이 적용이 되어서 젤리 스크롤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아이패드 미니는 60Hz 주사율과 작은 디스플레이로 한눈에 화면을 볼 수 있어서 더 그렇게 느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했을 때 이 젤리 스크롤이 나에게 불편한가입니다. 만약 미니 6세대에서 120Hz 주사율을 지원을 했다면 젤리 스크롤 현상은 없었겠지만 그만큼 가격도 프로로 받았겠죠. 만약 젤리 스크롤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까운 매장에서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피커의 경우 정말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단과 하단에 각각 스피커가 생기면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쪽에만 스피커가 있어서 영상을 볼 때 정말 아쉬웠거든요. 물리적인 스피커가 하나밖에 없다는 점은 그만큼 차단되기도 쉽다는 뜻인데요. 누워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스피커가 완전히 다 가려지게 되는데 이러면 소리 볼륨을 최대로 해도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마그네틱 단자가 추가되면서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기존보다 스마트하게 페어링과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그네틱이라서 좋은 점은 항상 위에 붙여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페어링과 배터리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니 5세대는 충전을 할 때마다 이렇게 꽂아서 충전을 하곤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아이패드 미니는 필기나 스케치를 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태블릿은 아닌데요. 다소 전문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크기가 작습니다. 특히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때 극도로 작은 화면을 경험할 수 있죠. 다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신 분들이라면 아이패드 미니는 최고의 태블릿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200만원서의 후면 카메라가 탑재되었지만 실제로 태블릿 카메라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서 더 이상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향후에 AR 앱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후면 카메라보다는 전면의 카메라의 센서 스테이지 기능을 반기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평소 페이스 아이디를 즐겨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터치 아이디는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사용하기에 더 편했는데요.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반면에 미니 6세대는 전원 버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고 그 다음 손가락을 올려서 해제를 해줘야 하는데 생각보다 더 번거로웠고 인식률 자체도 조금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미니 5세대를 사용했을 때는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미니 6세대는 직접 번호를 눌러서 잠금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아이패드 미니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서 평소에 어떤 작업을 주로 할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